하루 한 개의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우리에게 건강을 대표하는 과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아침 사과는 금이고 저녁 사과는 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이 왜 나오게 된 것인지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 식이섬유, 폴리페놀, 칼륨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사과는 심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비장을 조화롭게 하고 기운 부족을 보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그 종류도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사과 종류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일본에서 유래한 품종으로 구지라고도 불리우며 당도가 높고 고소한 맛을 가지며 밝은 빨간색의 껍질을 가진 사과입니다. 두 번째, 홍어. 새콤한 맛이 강하며 다른 사과들에 비해 펙틴 성분이 월등히 높게 함유되어 있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대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홍옥나무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오리 사과. 크기가 크고 둥글며 껍질 색깔은 녹색입니다. 산도와 당도의 균형이 잘 맞아서 달콤한 맛과 상큼한 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집니다. 네 번째, 시나노 골드. 일본에서 개발된 사과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밝은 노란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황금 사과로 불리우며 최근 선물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도 다양한 사과를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효능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 사과에는 폴리페놀류와 카로티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신체 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07년 일본 도쿄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과 폴리페놀 화합물이 유방암세포와 대장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 개선.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소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자일로스와 펙틴 등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사과 섭취가 소화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21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사과 섭취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대장 내 유산균의 소화 활동이 증가하였고 대장 내 이식물 질소의 양도 증가하였으며 대장 내 pH도 낮아졌습니다. 세 번째,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2012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비만인 성인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사과를 섭취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혈중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8.9%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4.9% 감소하였으며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3.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로 알려진 혈중 중성지방 수치도 27.5% 감소하였습니다. 네 번째, 뇌 기능 개선. 사과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폴리페놀류와 더불어 비타민C와 칼륨 등이 포함되어 있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능력, 기억력, 집중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이 G모델에 대해 6개월간 매일 사과를 주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증상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뇌세포의 염증성 반응이 감소하고 뇌세포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강화.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류와 퀘르세틴 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사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화장애. 사과에는 과일당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를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과일을 씹지 않고 직접 삼키는 경우에는 소화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아 손상. 사과에는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치아 표면에 있는 적절한 양 이상의 산성 성분이 생성될 수 있어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독. 사과 씨앗에는 산화물질인
시아나물이 함유되어 있어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과를 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과 씨앗의 양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칼륨 중독.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거나 칼륨 제한을 받고 있다면 칼륨 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알레르기. 사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구역질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 사과나 덜 익은 사과를 섭취할 경우 속이 안 좋아지거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밤에 사과를 섭취하게 되면 소화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소화 장애로 인한 가스 발생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사과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은 1개에서 2개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별, 체중, 신체 활동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과를 건강상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에 도움을 주며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은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건강한 뼈와 치아, 강력한 면역 체계, 건강한 신경 기능 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껍질의 식감이 불편하다면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만수무강하시길 기원합니다.